네, 1-2번 노트 시작합니다. 오늘의 미션은 밀도가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물질의 특성임을 안다입니다. 자, 밀도를 공부하려면요, 반드시 부피하고 질량에 관한 값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PDF 파일은 네이버 청부피 검색하시면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밀도의 뜻 잠깐 살펴보죠. 밀도의 뜻은요, 어떤 물질의 질량이 있을 거 아니까, 그죠? 그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단위 부피당 질량이라고 불러줍니다. 요 뒤에 의 성질은요, 지워주세요. 제가 1-1번 노트 겉보기 성질 복사 붙여넣기 하다 보니까 실수했네요. 지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밀도를 공식으로 한번 바꿔보면요. 밀도란 것은 부피분의 질량이죠. 자, 요거는 국민 공식이고요. 여러분 부모님들도 다 배웠던 공식이거든요. 네, 나중에 부모님한테 물어보세요. 자, 밀도를 구하려면요, 단위를 알아야 되는데, 단위가 질량과 부피에 관한 단위부터 알면은 되게 쉬워요. 일단 부피에 관한 단위 좀 볼까요? 부피에 관한 단위는 밀리리터가 있죠. 리터가 있죠. 질량 같은 경우는 어떤 단위가 있나요? 그램이 있죠. 킬로그램이 있죠. 예, 요 두 개를 조합하면 밀도란 것은 단위가 그램 퍼 밀리리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킬로그램 퍼 리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피에 관한 단위가 하나 더 있는데요. 센티미터와 관련된 거거든요. 여러분 부피 구하는 공식 아시죠? 이렇게 있으면 정리면체 1cm 1 그러면 요 정리면체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인데 이거를 1ml랑 동일하게 간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옆에다가 확장판 부피가 세제곱센티미터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밀도 단위가 하나 더 생기죠. 뭐가 있나요?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가 있다라는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밀도 공식 하나 배웠습니다. 숫자 한번 넣어볼까요? 밀도란 것은 부피분의 질량인데, 만약에 질량이 10이고 부피가 5면 밀도 얼마입니까? 2. 맞죠? 그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공식이 좀 불편하다, 분모 때문에 불편하다 싶으신 분들은 오른쪽에 이 공식을 1차 함수 형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질량이라는 것은 부피를 밀도 쪽으로 넘기면 밀도 곱하기 부피가 될 텐데, 자, 이 공식을 1차 함수와 관련해서 이제 적용해 보면요, y = ax로 가능해요. 그러면 요거를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x축이 부피가 되겠고요, y축이 질량이 되겠고요. 이것도 기울기가 있거든요. 기울기는 곧 밀도가 되겠습니다. 아직 지금 학생들이 1차 함수를 안 배워보려고 있는데, 아마 선생님마다 요거를 중간고사에 출제하려고 가르치시는 분이 있고요, 과학 시간 때. 그 다음에 아직 1차 함수 안 나왔기 때문에 굳이 이 파트를 요 그래프 내용을 좀 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요거는 과학 선생님들만의 재량이니까 반드시 나중에 공부할 때, 요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여러분이 한번 선생님 통해서 수업을 들으면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밀도의 특징 살펴보죠. 밀도의 특징은요, 첫 번째, 일정한 온도, 특정 조건이죠. 일정한 온도에서 물질의 양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양이 적든 많든 어쨌든 일정합니다. 예를 들면 1번 잠깐 볼까요? 1기압 25도에서 자, 일정한 조건 나왔죠. 특정 조건. 밀도가 19.3 녀석이 있다. 그 녀석이 누구냐? 금이라고 하는데, 밀도가 1인 것은 누구냐? 물입니다. 예. 여기 금을 딱 가려놓고요. 야, 19.3이 누구야? 라고 한다면 이거는 금밖에 없어요. 다음, 만약에 이 19.3이 이 금 있죠. 이 금을 똑같은 조건에서 반 쪼개 볼게요. 그러면 밀도가 6.95로 이제 반값이 되냐 이거죠. 그건 아니고 밀도 값은 일정합니다. 금은 쪼개도 더해도 금은 금이거든요. 예, 밀도는 고유값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일반적으로 밀도 크기가 고액기입니다. 고액기, 고체, 액체, 기체인데
1기압 25도 특정 조건에서 금의 밀도가 19.3, 굉장히 크죠. 그 다음에 에탄올이 액체인데 한 0.79, 1에 가깝죠. 산소는 0.0000 얼마입니다. 1보다 작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좀 뜰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여러분 기체가 대부분 가벼운 거 아시죠, 그죠? 네, 그래서 밀도가 큰 것은 가라앉고 작은 것은 뜨는 개념이죠. 고체가 가라앉고 기체가 주로 뜨는 형태입니다. 다음 3번 예외적으로 고액기를 따르지 않는 것도 있죠. 액고기도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물과 얼음입니다. 보통 고체는 가라앉아야 정상인데 얼음 같은 경우는 0.9입니다. 물은 1이고요. 예를 들면 여기 청포도 A들을 한번 시킨다고 해볼게요. 여름 때. 그러면 여기 액체 아닙니까? 액체 대체적으로 물이죠. 요게 1도라, 요 물의 밀도가 1이라고 한다면은 얼음을 던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얼음이 쑥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뜨죠. 밀도가 작기 때문에 뜨는 겁니다. 그래서 요 얼음이 얼마고 봤더니만 0.92가 나왔습니다. 밀도가 작아서 뜨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왜 얼음이 뜰까라고 했을 때 밀도라는 개념을 반드시 집어넣어가지고 설명하시면 되겠죠. 맞나? 벌써 끝났네. 다음 고체 밀도 계산해보자. 이 뭔 소리요? 냉장고 소리입니다. 자, 여기 물이 40ml가 있어요. 여기다가 돌을요 넣어볼게요. 넣었더니만 부피가 10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돌의 부피 막 줄자 가지고 허리 둘레 안 재도 물에 집어넣으니까 돌의 부피가 나오죠, 여러분들. 돌의 부피란 것은 물에 넣으면은 구할 수 있는 거구나. 10ml. 그 다음에 질량은 저울에 올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돌의 밀도는요, 부피분의 질량인데, 10분의 50이고요. 따라서 5g/ml가 나옵니다. 됐습니까? 다음에 스타이로폼 잠깐 볼게요. 스타이로폼. 자, 또 물 40이 준비되어 있고요. 스티로폼은 뜨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철사 가지고 눌러줘야 됩니다. 예, 힘이 들어간 상태죠. 그래서 강제로 부피가 증가합니다. 얼마만큼요? 10만큼요. 그래서 스타이로폼 부피를 봤더니만 10ml. 질량은 5. 따라서 밀도는 10분의 5니까 0.5g/ml가 나오죠. 그죠? 쉽죠, 그죠? 네, 별거 없습니다. 다음에 쇠고슬하고 스타이로폼 잠깐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 실험하는 건데요. 뭐냐면요. 스타이로폼하고 쇠고슬하고 부피를 같게 해주면 둘 다 가라앉거나 둘 다 뜰 거라는 기대감으로 던졌거든요. 그 결과 보시면 쇠고슬이 가라앉았습니다. 스타이로폼은 떴어요. 다음에 아니다. 질량을 같게 해보자. 쇠고슬이 20, 스타이로폼 20. 심지어 스타이로폼은 부피가 엄청 커요. 그러면 이거 쇠고슬하고 스타이로폼 부피는 다른데 질량이 똑같으니까 물에 집어넣게 되면은 풍덩 빠지거나 둘 다 뜨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했는데 그 결과 조그만 쇠고슬이 가라앉았습니다. 스타이로폼은 그렇게 부피가 큰데 봐봐. 붕 떠있지, 그지? 그래서 요 가하 실험, 나하 실험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 가는 같은 부피를 할지라도 부피 똑같이 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쇠고슬만 가라앉았죠. 인정? 다음 두 번째, 질량은 똑같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쇠고슬만 가라앉았죠. 뭘 해도 쇠고슬만 가라앉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1번, 2번에 근거해서 3번에 대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같은 조건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쇠고슬만 가라앉냐? 그 이유는 딱 두 글자입니다. 뭡니까? 밀도 때문입니다. 쇠고슬 밀도는 바뀌지 않거든요. 자, 그 다음 오른쪽. 자, 앞에 거는 고체의 밀도 계산이고 이제 뒤에 거는 액체의 밀도 계산이거든요. 물론 기체의 밀도도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수상시간을 이제 활용한 거거든요. 근데 그 내용은 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뺐어요. 네, 참고하시고. 자, 액체 밀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조건은 온도 똑같이 하래요. 여기 보이시죠? 기압이랑 온도 똑같이 하라. 이때 물의 질량과 부피를 측정해 봤더니만 1과 1이 나왔다. 이때 밀도는 얼마인가 합니다. 참고로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짝대기 끄고 여기다가 딱 갖다 대시면요. 요게 곧 뭡니까? 밀도죠. 1 나옵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똑같은 물인데 이번에 부피가 10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변하지 않았죠. 그래서 똑같은 물이기 때문에 밀도는 1. 인정? 그 다음에 질량은 자동으로 얼마입니까? 10 나오죠. 네,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식용유는 해보면 0.95 나옵니다. 아세트산은 1.04 나와요. 에탄올은 0.78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여기 물 하나, 식용유 하나, 에탄올 하나를 꺼내서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컵 하나에 있거든요. 3개를 집어넣게 되면 밀도가
큰 물이 밑에 가라앉고요. 밀도가 작은 에탄올이 뜨고요. 0.785니까. 그리고 그 중간에 섞이지 않는 식용유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적어야지, 식용유. 됐나? 밀도가 크다는 것은 가라앉는 것이고요. 밀도가 작다는 것은 뜬다는 것이죠. 그죠? 됐나? 자, 다음. 지금 여기 물 보시면 아시겠지만 둘 다 조건이 어때요? 온도가 똑같죠? 만약에 조건을 달리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거죠. 여기 보시면요, 유리병이 있습니다. 여기 차가운 물인데요. 파란색으로 염색했어요. 밑에는 따뜻한 물인데 노란색으로 염색했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책받침을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책받침을 뺐습니다. 뺀 결과 찬물 같은 경우는 밀도가 크죠? 맞습니까? 그래서 찬물은 가라앉고요. 따뜻한 물은 가벼우니까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서로 크로스가 됩니다. 크로스. 그래서 색깔이 어떻게 됩니까? 섞이겠죠. 색깔은 초록색으로 변하고요. 왜 섞였니? 이유를 설명해 말하고 한다면 여기 있죠. 따뜻한 물은 밀도가 작음으로 위로 이동하고 차가운 물은 밀도가 크므로 아래로 이동한다는 말입니다. 됐죠? 그럼 이건 이제 왜 내가 이 파트에서 언급했냐 이거죠. 결국은 둘 다 똑같은 물 아이가? 똑같은 물이면 밀도도 같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뭐가 달라요, 여러분들? 지금 온도가 다른 상태 아닙니까? 그죠? 온도를 바꿔버리면 밀도가 달라질 수 있구나. 특정한 조건이 바뀌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됐나? 그래서 조건이 중요한 거야. 다음, 요 문제입니다. 보시면 1번 밀도는 뭐분의 뭐냐? 부피분의 질량이다. 이거를 1차 함수식으로 바꾼 게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인데 요게 y는 ax고요. 질량이 y입니다. y고 부피가 x고 나머지 기울기는 뭐예요? 밀도가 되겠죠. 그러면 가나다 중에서 지금 밀도가 제일 큰 게 뭐예요? 기울기가 제일 큰 거 가죠. 요거 얼마예요? 1분의 4니까 1분의 3이죠. 3 나오죠. 그 다음에 나는 3분의 3이니까 1 나오죠. 1.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는 이건 점 찍으면 4분의 2죠. 0.5죠. 그러면 기울기 크기는 가나다 순이 되겠고요. 자, 만약에 4번 질문 던지겠습니다. 만약에 세 물질이 질량이 모두 같다라고 한다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이거죠. 저는 이제 분홍색 펜을 한번 들어볼게요. 질량이 같다는 것은요, 그래프에다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여기 1을 이렇게 꺼볼까요? 이게 가나다 모두 질량이 같은 상태를 말합니다. 전부 다 질량 1g 통일. 자, 그러면 그래프에 맞춰가지고 가나다 중에 누가 부피가 지금 큰 상태예요? 다죠. 다가 지금 이 아이가. 나가 1이고 그 다음에 아마 가가 0.5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량이 모두 같다면 누가 부피가 제일 크냐고 했을 때 다가 부피가 제일 큽니다. 그 다음에 가가 제일 작겠죠. 다음에 5번 가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게 주황색? 약간 짙은 노란색으로 해볼게요. 부피가 모두 같다면 질량이 큰 순서는 뭐냐 이거죠. 부피 같다는 것은 아마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요 라인. 네. 그러면 여기 점 3개 보이십니까? 네. 같은 부피라면 누가 제일 무겁냐 이거죠. 가. 제일 무겁죠. 쇠구슬이니까. 그 다음에 다는 가볍죠. 스티로폼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그 4번, 5번에 여기 뭐뭐가 같다면 이 조건이 그래프에서 선을 그으면 정리가 되는 내용이라고 하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네. 알루미늄, 물, 스티로폼 셋 중 하나인데 그러면 여러분들 이 중에서 알루미늄이 가라앉지 않나? 그러면 가는 뭐야? 알루미늄. 그 다음에 물은 1. 예, 물 밀도가 보통 1이잖아, 그지? 그 다음에 스티로폼 같은 경우는 지금 0.5 아닙니까? 그죠? 예, 스티로폼입니다. 됐지? 오늘 청불 PTV 영상이 유용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